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번 주 위클리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성구매하는 가운데 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백신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백신 민족주의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서 3단계가 되면 국민 생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현재는 3단계로 격상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 치매 예방과 진단, 치료 등 종합적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해서 9년간 2천억 원을 투입하는 치매 극복 연구 개발 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자, 이처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대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인 노인이나 기저질환자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의 경우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병세가 더 악화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고령 사회의 적 치매에 대해 무긴희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구 고령화로 치매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치매의 정확한 발병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치매 원인으로는 아밀로이드 가설 그리고 타우 가설이 꼽히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거든요. 이 두 가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치매는 여러 가지의 치매가 있는데 그중에 70% 이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이어서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자의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똘똘 뭉쳐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또한 신경세포 안에는 타우라는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또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가 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아밀로이드 가설 학파와 아니다, 타우가 더 중요하다, 그게 원인이다 하는 이제 타우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10년, 20년에 걸친 연구를 이어가다 보니까 아밀로이드가 뭉치기 전에 부터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 아밀로이드가 결국 타우의 변성을 유도해서 결국 신경세포를 죽이는 것은 타우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와 타우 어떤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다 병인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라는 것이 지금은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둘 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원인 물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밀로이드가 어떤 먼저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타우의 영향을 미쳐서 이제 치매 발병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20-30년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겨냥한 치매 치료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됐지만은 안타깝게도 신약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이 타우 그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이 치매 치료제 개발 중에 좀 희소식이 나왔잖아요. 뭐 치매 신약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이 그 치매 치료제 개발을 다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확률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에 임상 3상을 가고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임상 시험에 들어가 있는 것이 300여 건이나 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원인을 치료하는 그런 임상 후보 물질이 120건을 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이유들은 치매 환자군을 고르는 데 있어서 증상을 중심으로 골랐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증상보다는 이제 뇌에 병변이 일어난 환자들을 중심으로 골라내기 때문에 이 치매 치료제의 임상시험의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 3상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 최근에는 한 회사에서 FDA 승인 신청까지 넣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재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아마 치매 신약이 나오면은 세계 최초의 아마 치매 신약으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소식 한번 기대해 보고요. 이제 최근 그 코로나19가 이제 2차 대유행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 이 코로나19가 얼핏 생각을 해보면 좀 치매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19가 또 치매 환자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매 환자들한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걷기 운동과 같은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교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지기 때문에 노인정도 다 닫고 있고요. 그다음 치매 안심센터라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도 다 닫고 있고 요양원도 이제 코호트 격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건강한 노인들도 밖에 나가는 걸 스스로 꺼리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치매 환자들은 중증도가 갑자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느끼시던 분들도 인지 장애가 많이 온다고 느끼고 있어서 지금 치매 환자가 폭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치매 환자의 인지 저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아직 치매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완화하는 진행의 속도를 늦추는 치료가 최선인데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임상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상 방법으로 뇌 안에 아밀로이드나 타우가 쌓여 있는 것을 페트라는 영상 장비로 찍어서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뇌 척수액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잘 알려지고 증명되어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뇌 영상 방법은 고가이고 또한 그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꺼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뇌 척수액을 뽑는 경우는 상당히 그 불편하고 침습적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더 힘들고요. 고통이 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숙련된 그런 전문가만이 제한적으로 뽑을 수 있어서 그런 검사가 힘든 상황이라서 혈액, 소변, 다른 여러 가지 타액으로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현재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임상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치매 진단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환자의 편의성이나 그런 신속성을 위해서는 좀 조기 진단 키트나 이런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조기 진단 키트를 포함해서 이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국책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을 출범시켰잖아요. 이 사업단의 목표는 무엇이며 중점 연구 분야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치매 원인을 치료하는 치매 치료제 개발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 세계 분들이 다 아주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단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빨리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세 개의 중점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 그다음 진단 예측, 치료 예방 이렇게 세 개의 중점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각각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이제 연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원인 규명이라고 해도 치료제 개발에 이제 여러 가지 타겟이 있을 텐데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이외에 새로운 그런 치료제 타겟을 우리가 발굴할 수도 있을 거고요. 조기 진단도 필요한 것이 조기에 진단해서 이제 그 치료제를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혈액 체액 이외에도 MRI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거나 유전체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서 조기 진단을 하고 또한 언제쯤 증상이 발현할지 예측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치매 치료제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그 치매 극복 사업단이 이제 올해 지금 출범을 했고 이게 이제 9년짜리 사업단이잖아요. 이제 9년 동안 앞으로 한 2천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인데 이제 사업단의 목표를 보면은 이제 치매 발병을 5년 정도 늦추고 치매 그 발병 속도를 50% 줄이겠다. 또 이런 목표를 내세웠어요. 이게 좀 일반인한테는 좀 그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 5년 동안 정상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거든요. 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84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는데 네. 10년 후에 2030년에 그게 120만 명으로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로 본다면. 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조기 진단을 해서 예방을 하거나 뭐 치료를 조기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방법을 하면 매년 한 4만 명씩 발병하는 치매 환자를 2만 명으로 줄일 수가 있고 10년 후에는 40만 명이 될 치매 환자를 20만 명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단장님께서는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 단장, 초대 단장이시잖아요. 네, 일단 그 소감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의 운영 계획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20년이 넘게 치매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 이제 연구자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단이 종료되는 9년 후에는 네. 치매 연구의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연구자들을 발굴해서 꾸준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전 세계에서 치매 연구하면 대한민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우리 국민이 그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바로 네. 치매라고 하잖아요.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성과로 국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 무기니 단장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